최대의 외교 굴욕이라고 불리는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관련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대다수가 정권이 교체되면 관련 합의를 폐기하거나 수정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더욱더 강경하게 한일 간의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울시의회 한명희 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우리 한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최근에 하여튼 10억 원의 돈을 냈는데 왜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느냐, 하여튼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제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이것이 대다수 언론의 논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문제는 굉장히 아베가 참 잘못 알고 있다. 굉장히 천박한 그 역사의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이걸 갖고 압박하거나 소녀상 철거 문제를 얘기할수록 네. 국가적 망신을 자초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본의 시민단체들조차도 네. 너무 이 문제를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베 정권이 이제 언론에서는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네. 국민들의 민심을 호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라고 표현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 문제를 떠들면 떠들수록 우리 국민들은 훨씬 네. 더 다시 각성하면서 네. 행동할 거라고 저는 예상되기 근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렇습니다만 네, 실제로 네.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합의를 한 건 맞잖아요. 네, 합의는 했지만은 네. 그 합의가 네. 굉장히 졸속 외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네. 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은 네.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치졸한 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권리를 차단하면서 진행된 그럼 협상이기 때문에 한명희 의원님은 저는 지금 한일 간의 작년에 2015년도에 이루어진 한일 간의 네. 합의 네. 10억 원의 합의금입니까? 배상금이 아니죠. 얘들 얘기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신 거네요. 그렇죠. 분명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네. 반복해서 이거에 대해서 촉구 결의안을 했습니다. 재협상할 것을. 자, 윤미향 대표님은 직접 당사자도 관련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 한 분이신데, 그러나 하여튼간에 일본 정부는 야, 합의했는데 우리가 10억 엔 줬는데 너네 재단까지 만들었는데 왜 이행 안 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네. 지금 10억 엔을 줬고 네.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철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도의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네. 이러한 비상식적인 발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12월 28일 한일 합의가 있기 전에는 한국 정부가 계속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당연히 범죄자고 우리는 피해자니까. 네. 그런데 12.28 한일 합의 이후에 네. 그게 완전 거꾸로 뒤집혀졌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 오히려 일본 정부가 우리를 압박하고 특히 네. 10억 엔을 수령한 이후에는 거의 우리가 빚쟁이처럼 네. 뭔가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한국 정부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왜 12.28 한일 합의에 소녀상 철거 내용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지금 아베 정부가 저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있는 말 못하고 것이냐.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혹시 정말 계속 지금 그 여론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지금 일본 나오고 정부는 있는 그걸 거죠. 까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거죠. 그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의혹을 갖게 되죠. 네. 우리는 소녀상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저렇게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네. 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하면서도 이거를 떠드는 데 있어서 네. 우리 정부에서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총리께서 이 문제 얘기하지 마라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기 오면서 황교안 대행이 이 문제를 예.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예, 네. 얘기하지 말라고 떠들지 말라고 얘기했다는데 누구한테요? 그게 일본한테 그랬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한테 하는 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건 정말 무대응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무대응하겠다는 국민에게 건데, 얘기하지 예, 말라고 감히 얘기는 못하겠죠. 하여튼간에 그렇죠. 예. 하여튼간에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뭔가 하여튼 지금 대응할 방책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도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기도 한데요. 일본으로서는 이거 소녀상을 가지고 물고 네. 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것이 어쨌든 잘못된 전쟁 역사다. 여성 인권을 대단히 침해한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이제 이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덮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덮고 싶죠. 예, 굉장히. 덮고 싶은 과거인데 이게 그냥 덮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특별히 저는 그 할머님들, 이제까지 살아계신 분들 90도 넘으신 분들 계신데 네. 이분들이 그렇게 그 일정한 정도의 배상을 계속해서 강요받으면서도 거절한 거는 네. 배상보다 훨씬 중요한 게 최소한의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과받고 싶은 욕구거든요. 그것에 충실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도의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굴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국민 정서하고 또 정부의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서하고는 좀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네네. 그래도 하여튼 주한 일본 대사를 귀국시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와프 협상도 중단시키고 한일 고위급 경제회담도 안 하겠다. 네. 연기시키고. 네. 하여튼 뭐 황교안 대행은 일단 국무위원회에서 일단 대응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아침 회의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게 또 외교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권이라든가 네. 평화라든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가치들이잖아요. 그런 가치를 경제 문제와 네.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와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네. 이게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가장 천박한 외교 행태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아베 총리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10억 엔을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줬다 이거야. 네네. 그러니까 입금 거래를 사기 당한 것 같다. 줬는데 얘들을 자꾸만 그런 그러냐 거죠. 이거야. 왜 소녀상 철거하지 않고 부산 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우느냐라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대사를 귀국시키고 네.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일본 정부가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어떤 생각이 점에서 들어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고 보십니까? 정말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네.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정당성을 지지받으려면 네. 과거에 그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한 솔직한 뉘우침, 네. 반성,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과거의 역사에 직면해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그렇죠. 하고.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모비도 건립하고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오늘의 유럽의 어떤 사회를 보면서 네. 그대로 일본이 하는 것,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행동을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소녀상 철거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도 굉장히 분노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유엔에서 어떠한 결의가 나왔냐면 강한 성명이 나왔냐면은 네. 유엔에 있는 인권 특별 절차 세 개의 특별 보고관들이 기구가 이 소녀상과 관련해서 특별 언급을 합니다. 이 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권 회복을 위해서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에서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이 저는 적어도 국제사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대협이라든가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자분들의 요구는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는 겁니까? 아베가? 어떤 겁니까? 확실한 게. 2015년도에 네.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네. 그죠? 진정 어린 사죄라는 건 사실은 이것은 일본 국가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00몇 년이죠? 59년도에 그 당시에 다 이미 끝난 거다. 65년. 65년. 65년 한일협정으로 다 끝난 것이다. 왜 또 거론하느냐? 네, 네, 뭐 그거죠.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의원님. 네. 한국 정부가 그 부산에 이 평화의 소녀상을 이제 시민들이 세웠을 때 처음에 관련자도 연행하고 철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 한국 정부는 합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까? 네, 합의했으니까 이거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억압을 했는데 네. 돌아서서 보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하늘을 찔러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자기들이 이렇게 매물당하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났다, 거꾸로. 이거, 거꾸로. 지방정부장이, 단체장이. 부산시장이요? 그래서 부산시장으로서는 이거는 자기 표를 다 완전히 버리는 거니까 다시 주워 담기 위해서 이거 다시 하시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며칠 만에 그렇게 된 거고 네.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이제 인터넷 클릭을 하다 보니까 네. 소녀상이 전국에 한 30몇 개가 있어요. 그죠? 지금 한 55개 네, 정도. 55개 정도 네. 많거든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서울시의회에서 각 4년 도시마다 전 다 있는 거라고 네, 봐야 되네. 거의. 예, 4년 전부터 서울시가 이제 따로 하나 더 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못 하고 사실은
작년에 기억의 터를 이제 네. 다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됐는데 네. 강서구에서도 구의 의원들 몇몇이 강서구에도 하나 하십시다. 황금자 할머니를 기념해서 우리 구에 있을 만하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게 이게 일본이 하루빨리 사죄하지 않고 진정으로 용서를 빌지 않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저렇게 뻔뻔하고 천박한 행태를 보이는 한 네. 우리 시민들은 훨씬 더 저는 동네마다 소녀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근데 가고 있거든요. 이번 사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 아베 총리의 입장도 물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지만 네네. 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그렇죠.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제 부산의 소녀상이 세워질 때요. 네. 그 소녀상이 영구히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은 네. 톡톡히 일본 정부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사실은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 후문 뒤에 이렇게 네. 인도에 세워져 있어요. 소녀상이. 그런데 부산 그 동구청 그 관할 구청이 동구청인데 동구청장으로 일본 영사가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설치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아마 전 국민들에게 그 밑에 면면이 흐르는 감정이 있죠. 일제 식민지 그 경험, 그 아픈 경험. 네. 뭐 어느 누구도 그 피해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그럼요. 국민이라면. 그러면 예. 그게 있는데 그 이후에 해방 이후 7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우리들은. 그런데 참아왔어요. 네. 왜? 부산 시민들은 대부분의 부산 시민들도 경제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경제, 정치, 외교 이런 것 때문에 그 감정, 그 아픔을 한을 눌러왔는데 영사가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그 공문을 동구청장이 받았고 마치 일본의 압력 때문에 소녀상을 철거한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버린 거죠. 아, 그렇게 이게 된 거군요. 이게 부산 시민들의 그 밑에 있던 감정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제막식 때 갔는데요. 네. 그동안에 소녀상을 제막한 행사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10,000명의 부산 시민들이 참여를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일본 대사관 이 서울에 있는 일본 서울에 대사관 있는 앞에 거기하고는 세워질 다르네요. 때 네. 3,000명이 참석을 했어요. 천차 수요시였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은 저는 바로 동구청장이 일본 영사의 편지를 받고 그게 압력을 받아서 거기에 또 외교부도 압력을 했죠. 우리나라 외교부도 이건 뭐지? 우리가 식민지인가 하는 그런 어떤 울분들을 자극을 했다. 우리나라 땅에 우리가 소녀상 세운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을 자극을 했고 그 소녀상을 세우는 일에 오히려 네.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정부가 기여한 거죠. 한미 의원님. 근데 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간에 좋든 싫든 간에 하여튼 우리나라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10억 엔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녀상을 이제 철거하는 거로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네. 부산에 또 평화 소녀상이 때 세워지고 그러니까 네. 일본 정부는 너희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니네는 지금이 또 이제 박근 대통령이 탄핵 네, 상태고. 탄핵 국면이니까. 그러니까 야, 한국 정부가 상당히 유약한 지금 상황이 있으니까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아니 이제 정권이 바뀌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그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다 제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이걸 재협상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다 발표를 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그러고 그러니까 있죠. 이게 가만히 우물쭈물거리고 가만히 있다가는 또 이제 재협상으로 들고 나오게 생겼으니까 네. 재협상 욕구를 막아보자라고 하는 사전에? 예 사전에 그런 시도에서 차단하자? 예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은 네. 시민 감정을 더 건드리는 격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런 행위들이 네. 오히려 시민들을 훨씬 각성시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그 폴란드를 잠깐 가서 아우슈비츠 보고 와서 제가 느낀 건데 네. 아우슈비츠는 물론 유대인의 그 학살, 대단한 학살, 세계가 분노하는 학살의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굉장히 좀 넓게 건물도 그대로 보존되면서 보는 걸 보고 우리 일본군 위안부들의 이게 했던 일본의 만행을 네. 우리도 좀 규모 있게 커다랗게 박물관을 해서 역사 교육에 길이길이 남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부를 좀 더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 일본이 저렇게 50년이 지나도 반성하지 않는, 사죄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둘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할머님들은 연로하셔서
내가 배상이건 보상이든 받지 않고 다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몇 분 안 남았잖아요. 증언했던 할머니들이.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면 이 문제가 끝나느냐?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를 더 이어가기 위해서 훨씬 더 치열하게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윤미향 대표님, 위안부 네. 할머님들의 최근의 반응은 어떠세요? 사실은 할머니들 상황이 참 좋지 못해요. 그러시겠죠? 네. 최근에 뭐 새로 한 분이 그 신고를 더 하셔서 네. 지금 생존자가 또 이제 40분이 되셨는데 네. 평균 연령이 이제 90세로 넘어섰고요. 네. 최고령이 100세세요. 100세가 두 분이 계세요. 서울에 한 분 계시고 네. 저 경상도 통영에 한 분이 네. 계시고. 그러니까 뭐 그 100세가 두 분이라는 의미는 할머니들 남은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2015년, 작년이 아니고 벌써 2년 전이네요. 2015년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광복 70주년을 기해서 뭔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을 하려고 했다면 아베 총리가 늘 말하듯이 후환이 없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베 총리가. 정말 후환이 없게 했어야죠. 그러려면 제대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고 법적인 책임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요구한 것처럼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네. 그 내용이 외교적인 그냥 거래로 담합으로 피해자는 빠지고 합의의 내용은 정말 그렇습니다. 오로지 일본의 눈치를 어떻게 볼까? 일본의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 고려할까라는 내용이 읽히니까 피해자들이 그거를 마음 편하게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간에 근데 10억 엔을 받아서 네. 화해와 치유의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 엔은 썼습니까? 재단에서 할머니들한테 나눠줬나요? 어떻게 됐나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 네. 많은 할머니들이 받으셨다라고 하고 그렇게, 있죠. 예. 네, 지금 뭐 11분만 네. 거부를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사실은 숫자로 저희가 그걸 계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해자 수를 238명으로만 계산하는 것도 문제이고 네. 또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에게 받으라고 종용하는 그 과정이 네.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어떤 한 할머니는 이제 저희 그래요? 사무실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 이사장이 경찰을 2명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알 수가 있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위로금인지 뭐 치유금인지 알 수 없는 네. 이상한 그 명목의 그 돈, 네. 그 돈을 받으면서 재단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할머니들에게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자들 보도자료를 내면서도 그렇고 누구는 뭐 아들이 아파서 병원을 치료해야 된다, 누구는 집이 필요하다. 그동안 25년 동안 피해자들이 만들어 놨던 그 인권과 존엄, 그거를 가난해서 돈이 필요한 그냥 네. 노인으로 딱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하면 되죠. 돈이 필요하면 우리나라가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민간에서 이 10억 네. 엔을 모아서 네. 주자 일본에게 네, 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그 한 민간인 독지자가 시작을 했다 그러던데요. 네, 그거를. 1,400 몇십만 원 갖고 와서 네. 네. 이걸로 이제 쌈짓돈 해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네. 저는 뭐 우리 국민 의식 수준이라면은 1인당 만 원씩 내서 100만 명이 네. 하면 그냥 100억이에요. 10억 엔이면 금방 모으죠, 솔직히. 예, 금방 모읍니다. 그리고 네. 그것을 배상금으로도 볼 수 없고 네. 정말로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재단이 발생됐다는 그 명분으로 보면 그러한데 네. 이걸 갖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더군다나 이렇게 이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그러나 몇몇 명에게 의원님, 받으라. 지금 뭐냐면 이게 외교 간의 정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합의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른 대선 후보들이 정권을 이제 잡았을 때 이걸 뒤집는다. 그럴 때 외교적 결례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일본의 자민당 간사인가요? 아주 뭐 그 사람이 친한파로 뭐 알려졌다 그러는데 네네 뭐 근데 그 만약에 우리가 10억 엔을 돌려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저는 뭐 되돌릴 수 있다고 명백하게 대법원에서 뭐 생각합니다. 판례도 있다고 얘기하던데. 예, 국제법원에서도 다시 제소할 필요가 있겠고 네. 피해 당사자 개인의 존엄성이 짓밟힌 부분에 대해서 네. 국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범주가 있기도 하지만은 이 정도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하고 개인하고 다르다. 뭐 그런 네. 판례가 있는 거죠 지금. 네, 다른 차원의 문제고 네. 인격이 완전히 짓밟힌 네. 이런 전쟁 범죄, 국가적 범죄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범죄를 국가가 해결해 준다. 사죄를 받고 치유하는 과정에 해결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네. 사죄하지도 않고 치유도 안 하고 이거 폭력적인 방식으로 압박하는 거는 이건 100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인권의 그거는 합의가 문제라고 안 생각합니다. 된다. 그런 네. 얘기인가요, 그럼? 이미 사실은 이게 뭐 그러니까 국제법 학자들도 그렇고 법을 네. 하시는 분들도 조약도 아니고 뭐 외교장관의 사인도 없는 그냥 그날 보도자료인 거예요. 발표한 게. 사인 안 했어요? 네, 사인 안 했어요. 그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시공에는 어떻게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통장으로 받았어요? 네, 통장으로 받았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예. 화해와 치유재단 통장으로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양국 간에 희한하네요, 이루어진 좀. 그 오랫도록 수건 과제였던 위안부 문제를 풀면서 정부의 공식 라인으로 10억엔을 받은 게 아니라 네. 재단의 출연금으로 통장으로 받은 받았다.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참 희한하네요. 네, 그냥 이거는 민간 재단 하나 세워놓고 네, 이거 다 맞습니다. 끝났다 이러는 네. 거예요. 너네 그냥 그거 먹고 떨어져라. 네. 속된 용어로 하면 네, 뭐 그럼 그런 현 거네. 정부가 재단 너무 지역적인 쉽게 거네, 어떻게 세우잖아요. 보면. 예. 아, 그 오늘 그렇구나. 네. 뭐 한 기사에 보니까 네. 정유라의 말 한 말 값도 못하는 돈을 근데 그 최순실 그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 드러나진 않았죠. 드러나진 않았죠. 네, 그건. 드러나진 네, 않았죠. 그거는 않았고, 예. 네. 아직 뭐 SNS에서 돈을 네, 들여갖고. 네. 예. 자, 그런데 하여튼 그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설치에 관한 조례는 충분히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2010년도에 의회 들어가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네. 이것에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었거든요. 네. 2010년 8월에. 예. 그래서 그랬고 또 이후에 그들의 생활비를 최소한 해주자 서울시가 이렇게 네. 했는데 최근에 우리 김용석 의원하고 제가 공동 발의해서 이제 기념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네. 좀 보완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서울시 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은 특별히 그렇고요. 네. 모두 합심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기억회터 조성할 때도 너도 나도 성금을 일정하게 다 냈고 네. 또 앞으로도 기념사업 하자라고 하면은 또 소녀상은 물론이고 그거보다 더 괜찮은 남산에 기억회터를 조성하는데도 굉장히 협력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더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좀 더 규모 있게 만들어내는 역할도 해낼 수 우리 있지 한명희 않겠나 의원님의 싶습니다.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윤 대표님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네. 무엇보다도 지난 그 12월 28일에 체결되었던 한일 네. 합의는 전면 폐기돼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나 또 국가 간에 이루어졌던 합의라고 하기에는 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요. 네. 내용적으로는 피해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국제사회가 그동안 25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던 국제 기준도 네. 담아져 있지 않았고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역사를 지우는 철거하라는 알겠습니다. 그것을 거래로 조건으로 내걸어서 하는 이 합의는 이건 미래 세대에 알겠습니다. 부끄러운 것이다. 폐기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명희 서울시의원 그리고 윤미향 정대협 대표였습니다.